안녕하세요. 이분양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비스티의 마지막까지 제가 알려드릴 부분은 다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들 뜨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떠서 길이가 이게 어깨끈이고요. 지금 옷은 크고 책상은 좁아서 이렇게 윗부분 떠서 원피스 정도 길이에요. 미니 스커트라고 해야 될까? 미니 스커트는 아니고 한 4부? 무릎 위로 조금 올라가는 정도의 스커트 길이가 됐어요. 어깨끈이 좀 있어서 많이 크답니다. 그래서 요 엄청 밑에 이렇게 막 늘어주고 있어요. 무겁게. 겨드랑이부터 약간 입었을 때 늘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지점부터는 48cm 정도 떴네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몇인지 모르겠어요. 손톱이 부러져서 계속 실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딱히 이 작품은 마무리라고 할 만한 그런 부분은 따로는 없거든요. 근데 보시면 엄청 넓죠. 자, 제가 어디까지 떴는지 실을 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한 단만 더 뜨고 저는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이 좀 길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렇게 떠서 모양이 제대로 안 잡혀서 약간 짧아진 상태예요. 근데 제가 입으면서 이렇게 무늬를 좀 자리를 잡아줘서 무늬가 조금 정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무늬 느낌이 보이죠. 실이 그리고 가벼운데 힘이 좀 세요. 고집 있는 실이라서 린넨이 함유되고 이제 폴리도 들어가 있고 뭐 나일론도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따갑고 까끌거리고 힘 있고 이런 린넨, 요즘에 말하는 린넨의 느낌? 제가 원래 알던 린넨은 사실 면에 가까운 느낌이라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는데 요즘엔 이런 느낌을 린넨 터치감이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자, 이쪽에 떠지기 직전에 지금 모습이 많이 구겨져 있죠. 이렇게 구겨져서 모양이 안 잡혀 있어요. 이런 데를 이렇게 보면 제가 두 단을 작업을 잘못을 해서 두 단을 풀르게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 줄면서 했나봐요. 모양 완전 엉망진창 난 거 보이시죠? 여기서 틀렸고, 그래서 윗단도 틀렸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간혹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단을 풀러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 마무리 영상은 다 찍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마무리한 지금 단은 막단이라고 생각했던 단은 마지막 단 직전의 단이죠. 이렇게 사슬 세트가 한 번, 세븐뜨기 한 번, 그리고 다시 사슬 세 개 세트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사슬 세트 두 개짜리 구간에서 이렇게 단을 떴고요. 그리고 이 단을 다 뜨고 나서 마지막 단은 요 사슬 두 개 세트, 사슬 세 개짜리 세트가 두 개 있는 단이 아니라요. 여기 보면 요게 약간 이질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요. 좀 모자라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쪽에 떠준 마지막 단을 좀 떠준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 사슬을 3개씩 한 단이 하나, 둘, 3개가 있잖아요. 사슬 세트 3개가 보이는 단이 좀 더 보시면 모양이 여유로워서 이렇게 한 길 세트가 약간 동글동글하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실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바깥쪽은 마지막 단은 사슬 3개에 있는 세트가 3개 존재하는 단을 바깥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약간 프리해지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쪽에 뜨지 않은 단, 전 단까지 한 단을 보면 이렇게 모양도 잘 안 잡혀 있고요. 모양을 좀 잡아줘도 보면 약간 느낌이 여기
이 부분이 좀 어색하죠. 당기죠. 아무래도 코가 많지 않다 보니까 모양이 좀 더 안 이쁘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은 실에 여유가 있다면 여기 사슬 세트가 하나, 두 개짜리보다는 요 옆에 이렇게 세 개짜리를 마지막 단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좀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늘 작업 중 영상으로 지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틀린 구간이 두 단이나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풀러야 돼요, 다시. 그래서 풀러서 추가 작업을 다시 해야 돼서 작업 중 영상은 오늘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냥 이렇게 마무리 부분은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걸로 요 영상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까지 작업해 주시고요. 마지막 단은 실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 사슬 세트가 3개 있는 좀 더 안정감 있는 단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요거는 근데 실에 여유가 없다면 그냥 이렇게 2개짜리로 그냥 끝을 내셔도 사실 그렇게 막 못 입을 정도의 옷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 대신 요렇게 사슬 3개 세트가 2개짜리일 경우에는 모양을 잡으실 때 좀 더 형태를 펼쳐서 예쁘게 잡아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옷을 다 작업을 끝내셨으면요. 그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일단 모양을 잡아서 입어보시고 이래도 상관이 없지만 꼭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은 세탁을 하셔야 돼요. 이 실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다 보니까 오염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성분이 묻어 있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손뜨개용으로 나오는 실들은 워싱 처리가 된 것들도 많기는 한데요. 꼭 그런 좋은 실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세탁은 당연히 필수겠죠. 우리 왜 일반적으로 브랜드라던가 혹은 이제 그 기성복 공장에서 생산이 된 기성복 같은 경우에 세탁을 하면 옷이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탁을 하지 않고 입기도 하는데 좀 그럴 경우에 피부에 그런 저렴한 옷은 화학 성분이 많이 남아서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아토피 있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뜨개류는 세탁을 해서 저는 쿨하게 세탁기로 돌려버려요. 근데 세탁을 해서 젖은 상태에서 편물을 블러킹을 한다거나 혹은 스팀을 사용하셔서 다림질을 해서 다림질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꾹꾹 눌러내리는 그런 다림질이 아니에요. 스팀 다리미를 가지고 스팀을 이용해서 펼쳐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스팀 다리미도 무슨 이렇게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들 간혹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건 부드러운 구김이 잘 가지 않고 구김이 잘 없어지는 그런 류의 원단의 옷을 그렇게 옷걸이에 걸어서 좀 편하게 다려주실 때 좋아요. 그래서 니트 있잖아요. 니트가 구겨졌을 때는 그런 스탠드형 스팀 다리미 쓰셔도 참 좋은데요. 이렇게 아직 다려서 모양을 한번 잡아줘야 되는 의상의 경우에는요. 그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일반 이렇게 아이론 모양의 그런 스팀 다리미가 좋고요. 이런 실의 경우에 사실 다 어느 정도 다리미 열을 감당할 수 있게 생산을 해요. 그래서 누르셔도 되는 실들도 있어요. 저는 살짝만 눌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꽉 누르는 게 아니고 눌러서 팍 다리면 실이 구겨지겠죠. 구겨지면 당연히 납작해지고 납작해지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는 정도로 하고 스팀을 팍팍팍팍 쐬면서 형태를 고정을 시켜요. 근데 그거를 블러킹으로만 해도 사실 되긴 하는데 일단 옷은 크잖아요. 그래서 블러킹을 해서 놓기가 마땅하지 않기도 하고요. 블러킹 같은 경우에는 삐죽삐죽한 부분을 뽑아주기에는 괜찮은데 이런 자연스럽게 드레이프지는 사람의 옷에는 사실 부적합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어색해져요. 특히 얘처럼 형태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있는 그런 의상은 더더군다나 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완성을 하시면 세탁을 먼저 하시고요. 만약에 저처럼 세탁기를 이용하실 분께서는 세탁 코스를 이제 울 세탁으로 하셔서 세탁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속옷들과 함께 그렇게 빠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일반 세탁을 할 때 세탁을 합니다. 세탁할 때요, 세제를 풀고 세탁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또 좀 돌아가다가 시간이 약간 좀 얼마 안 남았을 때 얘를 투하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세제물에 담궈서 불려 놓으신다면 때가 더 잘 지겠죠. 근데 이거는 새로 작업을 한 옷이라서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불림까지는 해줄 필요가 없고요. 이제 더러워졌을 때만 불림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탈수를 다 마친 이 의류를 저는 바로 건조를 하는 게 아니고 젖은 채로 스팀 작업을 해주고요. 그리고 스팀 작업을 하면서 그냥 스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물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이런 사슬뜨기 세트라던가 이런 잘 자리 잡지 못했던 아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바드득바드득 소리가 나요. 미끄러진 소리가. 이렇게 해서 모양을 적절하게 잡아준 다음에 스팀을 촥촥촥촥촥촥 해서 요런 끝부분도 이렇게 펼쳐줘서 뾰족뾰족하게 자리를 잡고 스팀을 다 쬐줘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여름에는 정말 그쵸, 많이 덥고 힘들고 그래요. 이런 스팀 작업이 굉장히 힘든 계절이죠,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건조대에 눕혀서 널어서 완벽하게 건조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입고서도 모양을 조금 더 매무새를 만져준답니다. 그렇게 제 옷들은 완성돼서 제가 입고 착샷을 찍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진 중에는 세탁 전의 의상들도 있어요. 자, 중구난방으로 오늘은 작업 중 영상을 보여드리려는 저의 야심찬 계획은 실패를 했고요. 사실 오늘 너무 지금 피곤해서 그냥 좀 잘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어요. 근데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 도움이 되질 않네요. 이렇게 실수를 딱 해서 풀러야만 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어디를 풀러야 했는지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놓고 풀러야겠어요. 나중에 또 신나게 풀러갖고 엄청 많이 풀르고 막 그래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두룩두룩 풀러서 두 단을 속쓰리지만 다 풀고, 이게 이제 코수가 많아져서 이렇게 풀르는 것도, 그리고 실이 이거 좀 잘 엉켜요. 그래서 이렇게 다 풀러서 저는 작업을 다시 해야겠습니다. 빨리 얘를 다 떠서 치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짬짬이 계속 떴고요. 이제 그 영상 촬영하려고 옆에서 계속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피곤하지만 영상을 찍고 치워버리고 나서 다음 영상을 준비를 하려고, 다음 영상 준비는 그러니까 준비라고 할 게 뭐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디자인도 했고 무늬뜨기 테스트도 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일단 다음 디자인은 이제 가을 맞이 가방으로 해서 베이지색의 실로 가방을 뜰 생각이에요. 그 구경 한번 시켜드릴까요? 뒤에서 얘도 대기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실이, 이게 히트 스마일이라는 실인데 지금 반사광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색이 이래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지 좀 오래돼서 색이, 여기 보면 빛 바랜 거 보이시나요? 빛이 상자 속에서 넣어놨는데도 빛이 바래더라고요. 이게 비닐인데 우리 노끈이라고 부르는 그런 재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무늬를 가지고 가방을 뜰 생각인데 얘가 손이 엄청 아프답니다.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요 실이 한 팩이 있어서 이 색깔 말고 사실 다른 색깔들도 막 있어요. 요걸로 역시 이번에도 구멍이 숭숭 나는, 지난번 가방하고 구멍 크기는 비슷하거나 얘가 조금 더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구멍은 뻥뻥 뚫린 이런, 이거는 방안뜨기 혹은 모눈뜨기라고 부르는데 요 사이에 다는 조금 뜨개법이 다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안뜨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그런
무늬랍니다. 그래서 요 무늬뜨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 가방도 한번 떠볼까 해요. 워낙 지난번에 뜬 가방이 만족도가 높아서 가방을 하나 더 뜨고 싶어요. 원래 뜨려고 계획도 했었고. 자, 또 수다가 길어졌네요. 오늘의 작업 중 영상은 이렇게 푸르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풀러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완성을 하면 이제 세탁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 이전의 비스티의 영상과 지금 올리는 작업 중 비스티의 마지막 영상에 다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사진을 포스팅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완성된 모습 한번 구경 오세요. 입고 사진을 찍겠습니다. 이 실이 제가 생각한 그런 제가 좋아하는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의 실이 아니라서 지금 세탁 후가 어떨지 정말 기대가 돼요. 얘가 다시 실이 될 수도 있답니다. 제가 한두 번 입고 맘에 안 차면 다시 실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수다를 늘어놓네요. 제 스웨터를 뜬 게 있어요. 근데 그 스웨터가 살이 좀 붙어서 그것도 하단부를 풀러서 약간 이렇게 카울 느낌이 나는 그 슬리브리스 여름 니트를 뜬 게 있거든요. 푸른색으로 아쿠아 블루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로 떴었는데 이번에 입었는데 배 부분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를 제가 타이트하게 이제 타이트하다는 기준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는데 그래서 좀 허리 부분을 딱 맞게 떴었는데 가슴께까지를 그게 실이 자투리시 정말 딱 한 볼이 있어서 대반으로 그렇게 떴던 거거든요. 그래서 걔도 풀러서 다시 허리 부분까지 떠주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 중 영상은 그 아이가 될 수도 있겠어요. 대바늘 작업을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요즘에 지금 계속 유튜브 영상을 찍느라 코바늘만 잡고 있었더니 대바늘이 부릉부릉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리니팅을 하면서 그걸 작업 중 시간에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방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제는 가을, 겨울을 준비하는 대바늘 뜨기 기초 수업과 기타 등등으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 그 수요 영상은 작업 중 영상은 뭐가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일단 가방 을 작업하는 영상으로 다음엔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작업 중 영상 엉망진창이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제가 틀렸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하지만 사실 피곤하지 않아도 틀려요. 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더운데 다들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더위도 많이 조심하세요. 아직 더위가 수그러들 기미가 안 보이네요. 오늘도 엄청 더워서 저는 해롱해롱거렸어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